발전은 혹시 이제 디벨롭먼트라고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발전을 발전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뭐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증거는 본 것이다.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산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효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온실 효과를 이렇게 공기 중에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의 유통을 차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햇빛은 들어오고 그러면 크기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더라. 그게 아니더라. 뭐냐면은 온실 속에 CO2 가스나 메세인 가스나 H2 물 분자 따위가 지표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적외선 목소를 대부분 흡수하여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빛은 받아들이고 열을 내보내지 않는 온실 효과 같은 데서. 즉 뭐냐면은 온실에는 무엇이 지구 대기하고 다르게 무엇은 가스가 많이 있느냐. 이산화탄소, 미세인, H2O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밖에서 오는 특히 적외선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뭐 어떤 유리나 비닐로 가지고 공기 유통을 차단해서 올라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실 효과라는 것은 온실에는 CO2가 많이 있다. 한국의 온실은 서양의 온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에는 온실에 CO2 발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CO2 농도를 굉장히 높인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없느냐? 초기가 아니라 과거에 CO2 발생기를 집어넣는데 CO2를 발생하다 보니 그 어떤 품질이 낮아가지고 CO2가스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CO2가스는 거기서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걷어치웠다 그래요. 우리나라 온실은. 그러나 이 서양의 온실에서는 CO2 발생기를 둬가지고 그 생물의 그 성장 속도를 대단히 빠르게 한다. 심지어는 한 서너 배 더 빨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실에는 O2가 없어야 되고 CO2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온실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은 CO2가 많고 그 다음에 메세인 객수. 자, 우리 이제 입장 끊기면 나쁠 거예요. 메탄이 아니라 메세인. 메세인은 메세인. 자, CO2, 그 다음에 메세인, 그 다음에 H2 이것들이 그 온실에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저온 메세인하고 H2라고 한 것은 햇빛을 저희가 이제 H2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 문자인데 누라고 읽고 영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N입니다. N. 왜 N이냐? 넘버 가지게 주파수 할 때 그 숫자. 자, 그래서 햇빛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동의 어떠한 그러한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이 있는데 내가 H2로 표시했다는 것은 양자역학적 효과 H2 입자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메세인에다가 적외선이 오면은 그것을 뭐 튕겨내든지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상태 어떠한 CH2의 다른 양자 상태 higher state에 있는 우리 이제 여기된 상태 excited state로 바뀐다. 그래서 적외선을 하고 물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에다가 적외선이 오면은 고온의 물 분자가 된다. 그 다음에 특히 CO2 가스에다가 적외선, CO2 가스는 적외선을 잘 빨아들이기로 아주 유명한 가스예요. 자, 그래서 이래서 적외선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터스 이거를 바뀌죠. CO2 같으면은 가운데에
C가 있고 양쪽에 O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C가 있고 O가 있고 O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브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오토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바이브레이션 상태가 이거 이제 다 그것을 우리가 양자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H라는 광자 입자로 보는 거죠. 광자 하나가 툭 치면은 CO2 가스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던 놈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고 뭐 등등 그 양자 상태가 바뀐다. 자, 그래서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받으면 이놈들이 전부 다 높은 상태, 높은 온도, 높은 그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로 다 바뀐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우연하게도 이것들이 다 CH4나 H2O나 CO2나 이것들이 모두 다 이 온실에 많이 들어있는 가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실가스라고 자, 이것도 우리가 메탄 전부 다 메탄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독일은 이제 일본 애들이 독일 거를 많이 처음에 초기에 과학 발전할 적에 독일 거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카피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스펠링이 METHAN 하고 E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탄하고 아마 독일식은 메탄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에너지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다 에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메탄이 아니라 미국식은 메세인, 영국식은 미세인. 그래서 아마 화학 쪽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은 아마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전부 다 메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뭐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꾸듯이 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대기 중의 CO2 농도가 높으면 그래서 당연히 대기 중에 이 CO2 농도가 많으면 당연히 대기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높은 에너지 상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이놈들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낮은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온의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얘를 주변으로 자, 대기 중의 CO2 농도 증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석탄과 석유 이제 화석 에너지를 얻죠. 이것을 가동한 사용에 기획합니다. 저희 다 석탄과 석유는 20세기에 다 캐먹었어요. 21세기도 물론 남아있지만 20세기에 그 이전 19세기에도 뭐 캐먹었고 그 이전에도 했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특히 20세기에 와서 엄청나게 다 뽑아먹었다. 과거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그 지구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들이 단 1세기 100년 만에 다 캐먹은 거예요. 자, 탄소 배출의 저감을 탄소 배출 다 아십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태우쳐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자동차, 공장, 발전소 발전하면서도 많이 태웁니다. 비행기, 난방 등에서 많이 배출. 자, 그래서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왜 문제냐? 대기 중 CO2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의 빛과 열에너지를 다시 우주에 보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 이 컨트롤스 높은 양자 상태로 에너지를 딱 내가 포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결국은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온실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온실효과, 지구와 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수면 상승, 폭염 증가, 이산기후 생태계 파괴, 물 부족,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차 대멸종이 임박했다. 자, 이건 뭐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극지방의 빙하가 넘어 바닷물이 증가하고 평균 기온 상승에서 여름 폭우가 제품 보고 한파는 극한하시 북극곰, 산호초, 식물 생태계 붕괴, 아동과 청년의 증가로 식수량과 말라리아. 여하튼 뭐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 대략 한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 물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물이 많이 없어요. 여하튼 과거에는 뭐 웬만하면은 뭐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탈 수 있는데 지금은 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준비, 카본 뉴트럴. 생산되는 탄소와 소비되는 탄소 양이 같아지도록 하자. 지금은 탄소, CO2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쓴 만큼을 그 양을 내가 줄여놓자. 그게 이제 탄소 카본. 자, 온실가스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 속에서 땅에서 복사되는 태양에서 대기를 통해서 지구 지표면까지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대기에서 많이 이제 반사를 하고 대기에서 그 다음에 땅에 부닥쳐가지고 다시 땅에서 다시 외기 지구 밖으로 많이 방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탄산가스라든가 메테인 가스라든가 물분자들이 그들을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외기 지구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지가 안 먹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10대 세계 에너지는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직접 이용하거나 수소, 탄소를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도 액화를 해가지고 또는 가스로 해가지고 석탄을 막 오면 거기서 액화가 될 수도 있고 가스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신에너지라고 하죠. 수소에너지도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물을 예를 들어서 분명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수소를 태워가지고 물에서 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수소 에너지라는 것이 제가 어젯밤에 얘기 들었어요. 이거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꺼내면 다시 기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폭발적인 것, 팽창, 그것을 뭐 수소를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광,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조류에너지, 이것들은 전부 재생에너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양이 지구한테 뿌려주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가지고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쉽고 지금으로서는 효율이 좋은 그러한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가소비 우리 지붕 위에다가 이러한 태양전지를 놓고 한 3kW까지는 에너지 공단에서 주택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에너지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열도 사용해서 지열 대략 땅 밑으로 한 100m 정도 하면 상당히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열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자, 태양열은 요 열을 모아가지고 겨울에 물을 데펴가지고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전부 에너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게 이제 제로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택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거 뭐 공장 같습니다. 네, 큰 공장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복 건물 지원 사업으로서 또한 꼭 정부의 보조를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토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것을 맨 땅에다 하지 말고 이런 옥상에다 하면은 공간의 효율이 좋으니까 건물 지원 사업은 건물 지원, 옥상, 주차장 등 이런 데에다가 하면은 에너지 공단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OECD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소비율을 이렇게 쭉 보면은 1위가 아이슬란드 81%, 이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노르웨이가 62%, 스웨덴 50%, 캐나다 20%, 독일 17%, 영국 10%.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공업이 발전한 나라, 인구가 좀 첨예한 나라는 아무래도 이 재생에너지가 좀 높이기가 힘들고 인구 밀도가 듬성듬성한 나라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재생에너지가 좀 쉽겠죠. 자,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자, 한국이 여기에 뭐 여하튼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이고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원전 믹스라는 것이 여기 에너지 믹스, 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 에너지 여러 가지의 그거로서 이제 믹스시켜요. 2016년경에 화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독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그래서 2030년에는 화력을 35%,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를 다 2030년에 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25년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도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많이 공급받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야 독일, 러시아 가스 하지 말자 해가지고 독일이 애를 먹고 독일에서도 원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웨스콘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전원 믹스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에는 원전이 18%, 석탄 20%, LNG 30%, 신재생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34년에는 원전이 10%, 석탄 15%, LNG 30%, 신재생 2034년에는 원전을 많이 줄이고 신재생으로 많이 하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을 어떻게 줄였느냐? 원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원전가 한 30이 정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수명이 다 하면은 그거 수명 연장 안 하고 닫아라. 새로 짓는 거는 하나를 짓지 말라.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래서 이제 원전은 많이 줄 대신에 신재생으로 이렇게 채우자.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다.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국내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2021년 LNG 가스가 30%, 그리고 2020년 LNG 여기 32%, 30%가 비슷합니다. 석탄이 33, 28에서 33, 석탄이 28%. 그 다음에 원자력이 17에서 20, 원자력이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서로 잘 맞기는 합니다. 2020년대. 자,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아주 약점이 뭐냐? 에너지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석유는 거의 작업이 안 되고, 석탄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석탄도. LNG도 전혀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좀 한국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이 두 개만 우리가 한국에서 좀 할 수 있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가 전부 다 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그거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많이 정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2034년에는 10%를 줄이죠. 이거는 40%를 줄이죠. 이게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윤석열 때 와서 많이 수정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전기공학이나 물리학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뭐 킬로와트 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자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패러독적으로 이것도 뭐 중학교 때 다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 뭐 연배도 많으신 분 같아서 골치 아프게 이제 물리 공식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 다 이제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아워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분간을 할 줄 알아요. 와트 또는 킬로와트 하는 것은 순간적인 전력 소모량 또는 전력 발생량의 소모량이니까 그것이 이제 킬로와트고 내가 하루 동안 또는 한 달 얼마를 썼느냐 그것이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킬로와트 시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시도 틀렸고 시간이 맞는 거예요. 킬로와트 아워가 시각이 아니고 킬로와트 아워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쓰는 킬로와트 아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집에 몇 킬로와트 썼다, 돈이 얼마, 전기세가 얼마나 다 틀린 용어입니다. 킬로와트 썼다는 것이 아니라 킬로와트 시간을 얼마를 썼다. 그 다음에 전기세도 틀리면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내가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한 거지. 뭐 이발 갔다고 해서 이발세 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가 아니라 얼마의 전기 요금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메 법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물리가 들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에너지로서 전기 발전을 하느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임의의 어느 날짜에 맞춰가지고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오후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이 전력 소모량 전국적인 전력 소모량이고 그 전력을 어떤 수단으로 발전을 하느냐. 자, 보면 원자력 발전이 이하노라. 자, 우리 기저 발전이라고 그래. 기저 발전. 제일 밑바탕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이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줄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딱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하루 동안 많이 쓰던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간에 제일 적게 쓴다. 새벽 4시경에 제일 전력 소모가 적고 이 시간에 전력 소모가 제일 많다. 오후 3시. 아마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되면은 에어컨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 다 돌아가고. 자, 그래서 하루에 전력 소모량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전력 소모량을 원자력이 제일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받쳐주는 것이 유연탄하고 국내탄. 국내탄은 다 무연탄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국내는 탄광이 다 폐쇄가 되고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주 적은 양은 아직도 석탄이 있다면 무연탄이. 자, 그래서 석탄으로 화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유 발전. 그 다음에 중유로서 그 다음에 LNG 복합 발전. LNG가 굉장히 빨리 순발력 있게 발전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LNG. 자, 그래서 LNG.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32원 요거는 킬로와트 아워당 발전 단가입니다. 발전 단가. 그래서 여기서 주로 원자력하고 석탄으로는 32원으로 킬로와트 아워. 그런데 이제 여기에
LNG 복합발전 뭐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LNG가 굉장히 순발력 있게 전력을 확 생산했다, 확 줄였다 이런 것은 좋기는 한데 뭐냐 그것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자 그래서 원자력이나 이것이 가장 싸고 나머지는 작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이것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은 주에 따라서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에 따라서도 이게 바뀌고 또 계절별로 바뀌고 연도별로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의 상황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어 보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그게 특히 이제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그리고 광역무시 주로 그 두 개죠. 뭐 그다음에 화력 조력이 있는데 뭐 시험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미미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태양 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 전지는 이제 어떻게 만들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을 해가지고 규소 지표면에 두 번째로 풍부하면서 우리 흙이 다 거의 규소잖아요. 산화 규소잖아요. 흙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지표면에 굉장히 많아. 땅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없을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지표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인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순도 실리콘을 녹여 블락 형태로 만든 블락 형태로 만든 그것을 인고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얇은 막으로 한 것을 우리가 웨이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고시라는 것은 이 기둥에 실리콘, 이 정도 높이가 실리콘 당겨져. 그것을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웨이프라고 합니다. 웨이프와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자 이름이 웨하스. 그 처음에 웨이프가 뭐고 웨하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웨하스. 자, 웨하스. 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웨하스라고 해야겠어요. 같이 우리가 웨이프를 웨하스라고. 자, 이렇게 웨하스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재료공학적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도핑이라고 불순물을 이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셀. 요것들이 하나의 셀. 셀은 제 손바닥보다는 좀 크고 요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크기 됐어요. 셀이. 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셀들이 여기에 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죠. 모듈이죠. 이것들이 이제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듈 해가지고 전체적인 발전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패널하고 태양전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봐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빛을 비추면은 전기가 발생되느냐, 전기가 포토볼테이크 되고요. 태양빛. 자, 태양빛을 우리가 다시 파동의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입자의 형태로 다시 이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요것은 이제 음극. 그 음극이라는 것은 금속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칠을 해놓은 거예요. 금속 코팅.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대로 태양빛이 광자는 아닌 게 그대로 입고 들어가고.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음극이라는 이 금속은 굉장히 폭이 좁고 이것이 광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리콘 결정인데
결정이라는 것이 규칙적인 배열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결정이라고. 영어로는 크리스탈이라고. 결정.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실리콘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은 실리콘.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실리콘. 그 다음에 요 위에 다시 요 세 점이 실리콘이 있고, 거기에 쏙 들어간 뒤에 또 실리콘이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은 정사면체 구조로 크리스탈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면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N형 반도체라는 것이 뭐냐? N탄. 이거 좀 어렵습니다. 4족 모재에다가 5족 불순물을 도핑을 한다. 자, 도핑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해요. 약물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체육 선수들이 자기 몸이 있고 몸은 커요. 거기다 약간의 약물을 넣으면은 싹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을 이제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그래서 여기에 모재가 있는데, 실리콘 모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그 5족 불순물을 투입을 하면 N형 반도체가 돼요. 3족 불순물을 도핑을 하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 P의 뜻은 뭐냐면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좀 많이 있다. 잉여 전자가 생성이 있다. 이 P라는 것은 포지티브는 양전하라는 것이 이제 홀을 우리가 전공을 이제 양전인데, 사실은 홀이라는 것은 입자는 아니고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양자 상태, 그것을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입자는 아닌데 양자 상태인데, 우리가 편리하게 개념적으로 그냥 입자로 생각을 하자 해가지고, 그거와 같은 동일한 뭐 질량비 얼마냐, 뭐 전하는 얼마냐,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정말 그것이 입자냐, 혹은 입자는 아닙니다. 어떠한 양자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은 4족 모재라 하면은 외곽 전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5족을 넣으면은 전부 9개가 되니까, 우리가 8개가 되면은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이 되는데,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 하나가 남는 게 이제 여기다가 전자.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에 3족 불순물을 넣으면 전자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호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쭉 서로 간에 뭐 조금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뭐 디퓨전 커런트 같은 이건 어떤, 그다음에 어떤 전개가 발생되고 그거에 따라서 밀려가지고 전자들은 전부 이쪽에 많이 밀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전공들 홀들은 이쪽에 다. 그래서 가만히 좀 여기다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두면은,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떤 걸 통해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여기에는 전자가 많이 있고 여기에는 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절로 전자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자, 그래서 여기에 그때에 이제 여기서 이극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광기절력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P 타입이 양극이 되고, 여기에 N 타입이 있는 여기를 이제 음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P 타입이 양극, 여기에 P 타입이 음극 돼가지고 여기 하면은 이러한 빛을 발생, 즉 에너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일종의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양극, 여기가 양극. 그래서 이제 빛은 왜 필요하냐? 가만히 놔두면은 이것들이 금방 소실되고 없어지는데, 이 빛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여기에 크리스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것들 이제 잉여 전자를 어떤 자유전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 빛들이 광자가 가지고 퉁퉁퉁 치면은 이놈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유전자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태양전지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각각에서 이제 선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선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전압은 전압대에 계속 직렬 연결해서 해도
전류는 전류대로 계속 변이를 연결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큰 높은 전압, 높은 전류 그래서 큰 이제 쓸만한 그러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접속관에서 모아주고 요것이 이제 이것은 지금 직류란 말이에요. 직류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전력을 교류를 쓰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공급해주는 60Hz 교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자회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꼭 캐비넷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캐비넷 속에 들어가겠지만 거기 이 속은 전자회로로 되어 있어요. 전자회로로 되어서 DC를 제로헤르츠인 DC 전력을 60Hz 이 전력 계통과 같은 60Hz의 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전봇대에 있는 60Hz하고 같이 올려주면 여기서 계통 연결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계통을 발전소를 자, 발전소에서 60Hz로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을 하자마자 상당히 고전압으로 확 높여버려요. 대충 지금은 765 또는 345kV로 아주 높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여기에 송전선에 실어가지고 쭉 이렇게 까고 있는 게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까이로 오면서 슬슬슬슬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서울 인근에 와서 서울 근교에 와서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좀 변전소 해가지고 슬슬 345 또는 154, 345kV를 받아서 154kV로 낮추고 154를 또 받아가지고 또 22.9kV를 해서 우리 이제 전봇대의 그 변압기 이거를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데 주상 전봇대가 이제 주상 변압기라는데 전봇대에는 154kV를 받아서 22.9kV 그 다음에 22.9kV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는 가정용으로는 220V 또는 200V 그렇게 그래서 주상 변압기는 22.9kV를 받아서 200V로 바꿔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계통, 이것이 이제 송변전계통, 송전하고 변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자, 그래서 이제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뭐냐? 발전도 하기 어렵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겨우 이제 발전을 해놓으면은 송전선을 여기에 주민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 뭐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문제로 그게 지금 동해안에 발전소 여러 개가 있어요. 저 민자로 발전소. 그렇게 해서 한전이 니네들 발전만 해라. 다 사주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를 저기 동해안에서 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경인권으로 이렇게 송전선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존 송전선로 말고 다시 이제 전력이 다시 생산됐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거기 붙잡고 해가지고 이거를 못해요. 계속 컷도록 없어요 발전소. 그 사람들도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발전소를 했는데 그걸 뭐 이렇게 한전에서부터 모르겠습니다. 뭐 보조금은 얼마나 손실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전도 손해이고 수요자도 손해고 다 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해서 초과학 변전소 여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발전소하고 초과학 변전소는 아주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변전인데 그런데 이제 발전의 개념을 여기까지를 발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선을 타고 2차 변전소 가서 이것을 송전선.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이나 대형 건물이나 전철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 있어요. 필요로 하는 전압은 다 다릅니다. 전철은 전철 변전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력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와서 이제 주상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를 해서 가정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에 공장에 학교로 이렇게 다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가로용에도 가로용 그래도 많이 특히 새벽에 전기 소모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금은 누가 내느냐? 다 지자체가 한전에다가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가로용 전기.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거는 여기 어디에 붙느냐? 여기에 감이 붙을 수가 없죠.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것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여기에 감이 붙을 수는 없고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것은 여기에 배전설로 여기에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것을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주면은 얼마나 공급해주느냐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또는 전력거래소가 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밤에 발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눈 오고 비 오고 했을 때 발전이 안 된다. 특히 장마가 있을 적에는 거의 뭐 심하게는 한 달 동안 불을 끼어가지고 발전을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태양광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배터리 있었지만 전부 뭐 전지 뭐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전기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것이 개념이 변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이제 대형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햇빛이 있을 적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뭐 만약에 뭐 밤이 돼도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장마가 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가격이 태양광 설치 비용보다 더 비싸다. 지금 뭐 오늘 내가 아침에 봤는데 삼성 SDI에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걸로 가지고 한번 세게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크게 해나가야 할 게 뭐냐?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하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몰 원전 발전소 중소규모 원전 발전소 스몰 리액터 그 뭐라 그러더라 SM인가 SMR 스몰 M이고 모듈러 스몰 마슐라 리액터 스몰 마슐라 리액터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잊지 말고 이제 한국은 조선시대 때 개판됐잖아요. 전국 문과에 막 그것만 하다가 개판되고 이제 전부 다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는 세계의 과학 문명이 뒤처지지는 말아야겠다. 그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 융합,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발전도 2050년이 실용화 목표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2050년.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것이 다른 거 다 죽이고 지 혼자 되는 거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핵융합. 그것은 뭐냐? 지금 우라늄으로 가지고 핵분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핵융합은 그냥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 그거 가지고 뭐 얼마든지 중수소는 계속해서 생기는 그걸로 하면은 뭐 이런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이나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혼자 다 독점적으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거냐? 그건 다 지금 퀘스천. 지금은 한국은 한 1분 정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핵을 중국이 한 10분을 할 수 있어요. 세계 기록. 그 다음에 유럽이 대략 한 5분이나 10분. 지금은 그 상태에 와 있고 계속 우리나라도 같이 유럽의 이틀 ITER이라는 기관하고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세계적 현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중국이 135기가와트, 미국이 28기가와트, 자, 독일이 10기가와트, 유럽이 60기가와트. 자, 이 기가와트라는 것은 기가와트 아워가 아니고 기가와트. 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그것이죠. 그러니까 와트가. 우리가 전력 소모량 하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하고, 발전 설비다 하면은 와트가 되죠. 자, 기가라는 것은 뭐냐? 킬로 다음에 메가, 메가 다음에 기가, 기가 다음에 테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10의 구성. 기가는 10의 구성, 테라가 10의 12구성. 자, 그래서 이제 15의 구성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 미국, 독일, 유럽 이것은. 독일 같은 데서는 풍력이나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상당히 세다.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일정하고 좋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들도 청나라 때 개판됐잖아요. 아주 완전히 세계적 망신을 당하다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태양광도 지금은 중국의 것이 제일 싸고 성능도 좋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를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느냐, 불순물을 그것도 얼마를 서로 섞어야 제일 좋으냐 해가지고 광 변환 효율이 상당히 과거보다 좋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선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태양광의 신규 보급량은 이제 2020년도에는 4.6기가. 자, 이거 보면은 참 굉장히 2021년도에 4기가, 2022년도에 3기가, 2020년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적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다 이렇게 자꾸 줄이는 그거에 대한 반사 역작용으로 원전은 더 이제 늘려나가고 거꾸로 태양광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줄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원전은 원전대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같이 늘려나가야 하는 거지 어느 하나는 줄이고 그걸 딴 걸로 가지고 대체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태양광 이렇게 고속열차 타고 가보면 알아요. 충청도 지나서 추풍령 넘어서 경상도로 가면은 태양광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많으냐? 저기 SRT 타고 전라도로 가면은 많습니다. 그 태양광. 그런데 이제 태양광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는 수요처가 많은 경인지방으로 전력을 빨리 실어놔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거를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흑발전하고 꼭 동해안에 민자 발전해가지고 서울로 못 오듯이 전라도에서 발생된 태양광 전력이 서울로 못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돈만 투자해놓고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하나솔루션이 35%.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좀 커네디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하나솔루션이 35%. 중국 뭐. 예. 지금 이거 다 아니고 하나솔루션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줄어들므로써 하나솔루션은 아웃돼 버렸어요. 전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규모를 보겠습니다. 주택규모. 73년에 그때에 뭐 엄청나게 쓸까 막 폭등을 했죠. 저희 뭐 기억 같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녔는데 그때에 세계가 참 무섭게 치솟는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에너지 전략을 하자. 그 다음에 전략은 해야겠지만은 그러다 보니 또 이 전기 요금을 올리니까 저소득층은 전기를 못 써가지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진제도를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누진제도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누진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용량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 어떤 단가를 더 높게 하는 그런 경우라서 현재는 200kWh 단계로 3단계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을 세배로 자, 그래서 우선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에 호당 몇 원이냐? 그래서 200kWh 이하 사용은 91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00원, 7,300원. 많이 사용하는 집은 그다음 기본 요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 요금을 보면 kWh당 몇 원이냐? 초기 처음부터 200kWh까지는 112원. 그 다음 200kW까지는 200원. 400kW를 추가하면 300원 이렇게.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돈 많고 나는 많이 쓰겠다 하면은 400kW 추가하고 그 대신에 단가를 세게 해가지고 전기요금 많이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전기 아끼고 하면은 kWh당 100원 해라. 이건 정말 싼 거죠. 기본적으로 140원에 받아야 돼요. 140원. 그건 현재는 밑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대체로 그거 하는 거 본전치기고 여기서는 이제 한전이 좀 남겨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막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한전이 400원씩 받아먹는다. 저들이 뭐 발전 그거는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화학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절반 값으로 이제 주고 여기는 본전치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은 지금 손해를 국민적인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싸게 다 해라 해가지고 보급형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가정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서울에서는 트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베란다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하면은 월 22,000원에서 5만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민생지원금으로 하면은 우리 15만 원 받으면은 거의 15만 원으로 이거 하나를 베란다에 설치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양광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도 하고 돈도 벌자 뭐 이렇게 지금.